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 TV입니다. 11월 둘째 주에는 4종목의 공모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4가지 종목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공모주가 과연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11월 둘째 주 청약 캘린더입니다. 11월 둘째 주 첫 번째 청약 종목은 8일에서 9일 청약을 하는 트윈입니다. 그 다음이 9일에서 10일 청약을 하는 바이옵트로인데요. 이 두 종목 청약이 겹치는데 둘 다 SN상선 환불금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11월 11일에서 12일은 마인즈랩, RBW의 청약이 있는데 트윈, 바이옵트로 환불금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상장하는 종목 비교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트윈은 인공지능 검사 설비 업체, 바이옵트로는 반도체 부품 검사 장비 업체, 마인즈랩은 AI 인공인간 개발 업체고요. RBW는 마마무가 소속되어 있는 엔터 업체입니다. 청약증권사는 트윈이 대신증권, 바이옵트로가 한국투자증권, 마인즈랩은 NH투자, 하나금융 두 군데에서 청약이 가능하고요. RBW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상당 기준으로 공모가가 가장 비싼 종목은 마인즈랩이 3만원, 가장 싼 종목은 바이옵트로가 8,500원입니다. 시가총액을 보시면 4종목 모두 코스닥 중소형주에 해당이 됩니다. 11월 둘째 주는 중대형 공모주가 없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목별 업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4종목 모두 업종은 뭔가 핫해 보이지만 바이옵트로는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이고요. 마인즈랩은 영업이익 적자 기업으로 기술 성장 특례 상장 기업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 요즘 주가가 좋은 엔터주인 RBW가 업종은 제일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공모 규모입니다. 공모 규모가 트윈은 249억, 바이오프롭은 85억, 마인즈랩은 181억, RBW는 268억입니다. 21년 상장한 종목들의 평균 공모 규모가 857억인 것을 고려할 때 4종목 모두 공모 규모는 작은 편입니다. 공모 규모가 클수록 배정 수량이 많을 수가 있는데 말이죠. 공모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균등 배정 수량도 작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21년 5월 이후 상장한 종목들의 평균 청약 건수가 33만 건입니다. 균등 배정 수량은 증권사에 배정된 균등 배정 주식수를 청약 건수로 나누면 나오죠. 따라서 만일에 인기가 좋다면 모든 종목들이 균등으로는 수천, 한두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구주 매출 비율입니다. 트윈, 바이옵트로, 마인즈랩 모두 구주 매출이 없습니다. 하지만 RBW는 구주 매출 비율이 37%로 매우 높습니다. 21년 상장한 기업들의 평균값인 15.51%의 2배 이상입니다. 구주 매출이 높다는 것은 공모 금액이 기업이 아니라 기존 주주, 즉 구주에게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RBW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이기 때문에 구주 매출 비율이 높은 것이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장일 유통하는 금액입니다. 상장일 유통하는 금액은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과 총 유통하는 금액 둘 다 살펴봐야 되는데요. 바이옵트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이 337억 49%, 총 유통하는 금액은 422억 61%로 21년 상장 기업들 평균값보다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바이옵트롭이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트윈, 마인즈랩, RBW는 유통하는 물량이 평균 수준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마인즈랩의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은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하네요.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이 많은 것은 상장일에 주가 상승에 저해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인 바이옵트롭의 10월 29일 기준 주가는 8,790원입니다. 공모가인 8,500원보다 3.4% 높은 수준입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상장일 전일 코넥스 종가보다 상장일 주가가 낮게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바이옵트롭의 코넥스 주가가 현재와 같이 유지가 된다면 청약 매력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이옵트롭의 최근 3개월 주가 차트입니다. 한번 삐죽 솟아나온 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9,000원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매력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에 상장한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인 앱너와 같이 코넥스 종가는 26,000원이었지만 시초가는 공모가 대비 45% 상승한 32,700원으로 결정이 되는 드문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드문 경우입니다. 11월 둘째 주 종목들의 아쉬운 점은 바로 공모 규모입니다. 최근 기관 수혜식 결과에서 기관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기는 경우에는 청약 건수가 10만 건, 청약 증거금은 5조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매우 인기가 좋았던 원중 같은 경우에는 청약 건수가 49만 5천 건이 들어왔고요. 지하이텍은 청약 증거금으로 16.8조나 들어왔었습니다. 만일 청약 건수가 10만 건, 청약 증거금이 5조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트윈, 바이옵트로, RBW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한 주, 추첨으로 2주 받게 되고 마인즈랩은 추첨으로 한 주, 운이 없으면 한 주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례로 한 주 받는 데 필요한 금액이 6,579만원, 8천만원, 1억 3,333만원, 6,410만원이라는 어마무시한 금액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즉 1억 청약해도 2주에서 4주 정도밖에 배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잘못하면 대출이자도 못 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청약일에 이런 경쟁률이 발생을 한다면 비례까지 넣을지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공모 규모가 큰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공모주는 상승 가능성 못지않게 공모 규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월 둘째 주는 공모 규모가 아쉽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는 그래도 RBW의 공모 규모가 가장 크기는 하네요. 상장일에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이나 총 유통가능 물량 역시 매력적인 종목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테마가 인공지능, 반도체, AI, 엔터로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정말로 실적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낼 수 있는지 공모가가 비싼지는 좀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요. 12월 둘째 주는 12월 첫째 주보다는 공모주 매력이 덜해 보이지만 이 중에서 보석 같은 좋은 수익을 안겨줄 종목을 골라보는 것이 11월 둘째 주 공모주 투자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세한 분석 없이 기본적인 데이터로만 검토한 결과입니다. 상세한 종목 소개와 청약 전략은 개별 종목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증권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증권사는 대신, 한국투자,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미래에셋 이렇게 5개 증권사인데요. 전부 한 종목에 대해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대신증권, NH투자증권은 전날까지 계좌 개설을 해야 되지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은 청약일에 개설한 계좌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수수료는 NH투자증권만 무료고요. 나머지는 모두 2,000원입니다. 20일 제한은 모든 증권사에 있지만 대신증권은 우리은행 앱으로 20일 제한 없이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한국투자증권은 카뱅과 신한솔로, NH투자증권은 카뱅으로, 하나금융투자는 카뱅과 신한솔, 미래에셋증권은 신한솔로 20일 제한 없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좋아 보이는 RBW 청약을 위해서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모주는 기관 수혜식 결과를 꼭 확인한 다음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기관 수혜식 결과와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11월 둘째 주 청약하기 좋은 공모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